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제한 보도가 8월 12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서 막자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추납 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재테크 추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한 보도가 2020년 8월 12일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10일 하루에 추납 신청자가 약 2,000명, 13일에 1,700명에서 1,800명 정도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추납 인원이 800명 정도라면 두세 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정부와 국회가 추납 제한할 거라는 보도에 따라서 2배, 3배의 인원이 10일 하루, 13일에 걸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의 실직, 사업 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해야지만 경력단절 기간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무소득 배우자라고 납부 예외자에 분류를 하는데요. 이 무소득 배우자가 추납을 통해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 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으며 과거에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반환한 이후 기간부터 추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추납제도 자체가 실직이나 폐업이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2016년 11월 이후에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내셔야 돼요. 납부를 하신 다음에 나셔야 그 이후에 추납 제도가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이후에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해야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국민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추납을 하면 그 반환 일시금 반환한 이후 기간부터 추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납부 예외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납부 예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납부한 보험료,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 납부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추납 기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작년 10월 달에 추납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달에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 보험료에다가 내가 못 냈던 개월수 있잖아요. 추납이 가능한 개월수를 곱해서 이 금액을 일시불로 내도 되고요. 아니면 5년으로 60개월 분납해서 내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일한 연금 수단이죠. 그래서 다른 개인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들하고는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하는 금액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납제도는 반드시 이용해서, 만약에 목돈이 없으시면 5년으로 60개월로 분할해서 내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년 동안 분납을 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가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담보대출로 빌리면 이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는 구조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연금에
이거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이자 혜택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추납 신청자 추이가 2014년도에 4만 1165명에서 2019년도 14만 7254명으로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라는 말 때문에 많이들 그냥 저축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연금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 4개를 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 세팅이 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월 300만 원. 지금 이제 만약에 혼자 이제 우리가 65세 이후가 되면, 지금은 61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만, 만 60세가 되면 받지만, 이제 68년생 이후부터는 65세,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국민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차별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연도가,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4개를 합쳐서 월 300으로 세팅을 해놓는 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거를 세팅을 한다면 뭐 따로 임대 수익이 나는 부동산 수익형 구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2의 직업을 갖는다거나 자기의 만족도를 위해서 제2의 직업을 갖는 거는 괜찮죠. 그러나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갖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자는 납부 예외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직이나 폐업이나 또는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로 제가 분류를 한 데 있죠. 그 다음 기초수급자나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추납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납부 예외자는 납부 예외 기간 모두가 가능하고 전업주부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2001년 4월 1일 이후, 행방불명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 납부 예외자는 지금 내는 보험료에다가 추납기간까지 곱해서 내면 되고요. 전업주부는 9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추납기간만큼 곱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추납하는 연령대를 보면 아무래도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0대, 그리고 40대, 30대, 20대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추납하는 인구수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추납을 제한을 정부나 여당에서 자꾸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꺼번에 1억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납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많이들 보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꼭 그래서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어서 추납 제도를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60개월로 분할해서 5년으로 분할해서 내고 있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 빠듯하고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사에 보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10명 중에 6명, 5-6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보는 시선은 추납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추납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추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란 기간을 빨리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보다 더 많이 기간을 20년 되고 30년 되면 연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더 빨리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죠. 그런 거를 악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의 연금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추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점점 작아져야 되는 구조인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추납 때문에 국민연금 담당자랑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요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연금을 노후의 수단으로 쓰는 서민들이 많다. 그리고 추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내는 부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제도에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성실 납부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이 부자들 때문에 이제 제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학업 등 불가피한 기간만 추납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잘 추납 제도를 활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추납 제도를 저같이 이렇게 직장인이고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재테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헤아리고 있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연말쯤에 국회를 여야의 의견이 없으면 연말쯤 통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국민연금 가셔가지고 내가 납부를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반드시 이 추납 기간을 이용해서 노후 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기간 제한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분이 2020년 7월 초, 그러니까 저번 달 초에 추납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으로 추납기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를 했고요. 논의 시작하자마자 복지부 전체 회의 회부, 그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쳐야 될 단계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견이 없으면 한 연말께 국회를 통과할 거다. 그래도 또 빠르게 처리가 돼서 이게 이제 10년 미만 제한 규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시고 추납제도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내가 최대한 탈 수 있을 만큼 노후를 대비하도록 꼭 필요한, 이 국민연금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일단 안 되잖아요. 왜냐면 30년 넣는다 하더라도 9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년 정도 넣을 수 있는 서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넣으면 20년, 적게 넣으면 10년 정도 이제 카트라인으로 넘으실 건데, 그 금액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식들도 부양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 서민들은 고달프죠. 노후 대비라는 게 사실 어렵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4종 세트를 준비를 하셔서 월 300 세팅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월 300 정도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말이 나오고 있죠. 요즘 코로나하고 그리고 그 태풍과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당이나 정부, 그다음에 야당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이라고 하면서 링크를 걸어서 신청하라라는 메시지를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절대 링크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 60만원 국제요금 결제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난지원금 2차, 코로나 2차 지원금, 정부지원금 2차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링크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2차가 붙으니까
조심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창업하셔서 장사하시면서 어렵게 돈을 버시죠. 전부 다. 물론 부자분들은 이런 거 이해 못 하시겠지만 서민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 가십니다. 이 소중한 자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산에 이제 앞으로도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정보나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항상 좋은 컨텐츠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2차 재난지원금 링크 조심하라는 걸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홍보,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